이어서 그 감식 요점,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감식을 할 때 이런 방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실화나 이런 게 아니라 방화에 있어서 일어난 현장에서 감식을 할 때 조금 중요시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식 요점에 우선 출입문 잠금 자체 개폐 여부, 화재 당시 그 사람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또는 외부 소행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경보장치. 경보장치의 적절한 작동 여부나 변형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화재 시점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이게 방화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아니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건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 결국 감식자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런 감식 활동에서 지켜야 되고 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바닥 검사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방화의 지점은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바다의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적재물의 어떤 도계로 덮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화점이 바닥이 있다는 것은 세밀하게 검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화다 이러면 방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발화점 자체가 바닥을 기반으로 그 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첨가 가연물의 존재 확인. 연소 정도에 따라 남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구조상 원래 위치에서는 안 가는 가연물이 이동해가지고 심한 연소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거죠. 원래 자리에서 있을 게 아닌데 이동을 해온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화물질의 검지. 기름띠가 형성되거나 또는 적재물 바닥 등에 기름이 스며들어 용이한 곳으로 찾아 냄새를 맡거나 의심물을 물로 띄워봐서 기름띠가 생성되는 경우 대상물을 밀봉해가지고 전문기관에 그 성분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흙이나 모래와 같은 인화물질을 함유하면서 직접 연소되지 않으므로 그 잔여물이 남기 쉽기 때문에 그 잔여물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계단에 따라 흐르거나 또는 구석진 구분에 따라 흘렀던 그런 연소되는 경우에는 일반 연소하고 다르게 구분이 되고 그 구분이 용이하게 되고, 이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이 감식사로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용의자의 경우는 신발이나 의류에서 인화물질 냄새나 모발 또는 의류, 손발, 채모에서 타나 흔히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적 발화 지점. 주변의 가연물이 쉽게 타지 않는 가연물로서 연소 확대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곳에 착화를 시킴으로써 서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발화 개수를 보여준다. 이 방화라는 것은 불이 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다가 가연물을 두고 발화 지점을 다양화하면서 방화를 하기 때문에 감식사로서는 그런 독립적인 발화 지점을 찾아내는 것도 방화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유리 조각의 비산 위치나 또는 파편면의 검사를 통해서 어떤 충격 방향,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론지 내부에서 외부론지 충격 방향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면 유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의 반대쪽 면으로 방사형 방향으로 파괴 기점이나 또는 동심원 방향으로 이어 반대로 파괴 기점이 나타나는데, 그 파괴 기점의 방향을 보고 어느 쪽에서 충격이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편면이 방사형 부분인지 아니면 동심원 부분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리플마크가 같이 파괴 기점을 알아내면 유리의 어떤 외력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연 착화. 지연 착화의 착화 방법은
첫 번째는 촛불을 이용해서 양초가 다 타고 난 다음 가연물에 접촉하도록 하여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촛불은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길이와 두께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촛불을 이용해서 지연 착화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기 발열체에 가연물을 올려놓고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시간을 충분히 획득한 다음에 전기 화재로 위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계나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점화 스위치를 작동시켜 가지고 발화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지연 착화는 상당히 지능적인 범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감식사들은 충분한 어떤 가능성과 개연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촛불을 이용해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지연하거나 또는 전기 발열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발열체 위에 가연물을 올려놓고 시간을 지체시켜서 결국 점화원을 전기 화재로 위장해 가지고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시계나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점화 시간대를 정해놓고 발화원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연 착화를 했을 때 화재의 특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지연 착화는 건물주 자신 또는 사주로 받은 사람이 실화를 위정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거나 또는 방화자가 도피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충분한 그 도피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건물주 자신이 방화하는 경우는 출입문이나 방문에 시간 장치를 잠그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잠금 장치가 잠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출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절도, 기타 범행 후에 은닉을 하기 위한 방화 시의 문의 원상태로 잠그기보다는 범행 현장으로부터 이탈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 출입문이 열려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에 언제든지 착화가 가능한 상태로 방화범이 이용하기 쉽고, 착화 시 방화자 자신에게 특별한 유해의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기구의 이동이나 변형이 아닌 가연물의 이동이 중시되므로 화재 진압 후에도 이런 흔적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검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즉, 건물 화재의 지연 착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건물주 자신 또는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람이 실화를 위장하려고 하는 행위가 많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감식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감식을 하면 좋겠죠. 감식에서 조금 좀 챙겨봐야 될 요점들입니다. 우선은 첫째, 전원인가. 전기기구를 전원인 기구들이 있을 경우에 통전 상태에 있는지, 플러그 상태와 전기 합선 같은 어떤 발생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위치, 기구의 전원이나 가스가 인가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스위치 변형은 의심이 되는 거죠. 또 가연물 관점에서는 가스의 경우 가스가 누출되거나, 또 전기재련의 경우 수건이나 의류가 발열체에 덮여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은 이를 증명할 수 있게 하는데 초석이 될 겁니다. 양초, 연소 중심부의 보관 상태가 아닌 그 양초 잔해가 발견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양초 주변에 착화 가능한 가연물이나 인화물질을 동반하고 있는 게 보통 이 착화지연 방화의 특징입니다. 무인 스위치를 조작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 착화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 스위치를 방화에 이용하는 거죠. 원격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점화 스위치를 작동하거나, 또는 주변 온도를 이용해가 온도에 따라 작동되는 스위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주변의 빛을 이용해서 이 광량에 의해서 스위치를 작동하게 하거나, 광량에 의해서 스위치를 작동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가로등이죠. 가로등 저녁에 어두우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죠.
또는 레이저와 같은 광선을 이용해 가지고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 시설의 스위치 단자를 이용할 거나 배터리 전원을 연결해서 스위치만 작동하는 회로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스위치에 연결될 경우 코일이나 또는 금속 그물망, 열선, 깨진 전구 등과 같은 가연물을 접촉해서 발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감시할 요점은 발화원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스위치가 최종 목적은 발화점의 구성인데 발화원이 될 만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회로망, 스위치로부터 전열기구로 가는 전선을 찾아서 스위치하고 전열기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배터리 관점에서는 기존의 실내전원을 이용하기 힘들 경우나 제조의 편리성 때문에 발화에너지원이 되는 별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닥에 설치되나 떨어지면 식별 가능한 만큼 보존된다. 뭐냐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바닥에 설치되는 것도 일반적이고, 만약에 떨어지면 식별 가능한 만큼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행위 이용 착화. 착화 방법은 빈집에 들어가 가스 호스의 기미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조리기구를 작동하는 순간에 화재가 일으키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착화 방법을 만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어떤 사정의 계획을 다 짠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집안 배선이나 전기구를 미리 합선시켜 놔가지고 스위치를 작동하면 화재가 나도록, 전기 화재가 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휘발유통이나 가방, 차량 등에 인화물질이나 점화 장치를 담아놓고 손으로 만지면 스위치를 작동시켜가 피해자에게 감전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위해작용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피해자 행위를 이용한 착화 방법에서 화재의 특이점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행위자가 직접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특별한 과실로 설명할 수 없는 화재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죠. 문을 연다든지 전등 스위치를 켠다든지 뭐 영화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피해자 자신이 그 화재를 유발하는 근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존의 스위치 시스템에서 발화와 관련된 점화 스위치를 결합시켜 스위치 작동에 의해 발화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 뭐 점화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화재가 난다든지. 세 번째는 특정한 개인, 집단,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자신이 직접 행위에 나타나는 화재의 경우 피해자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가연물이나 발화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감식을 할 때. 두 번째는 외부 반입물의 관점에서는 피해자 행위를 이용하더라도 기존 스위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점화원을